자,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사무관리 담당을 하게 된 정동섭입니다. 사무관리는 실제는 행정사에서는 2차 과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골 아프고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제 경험치에 가르쳐보고 이렇게 국비 쪽에서 가르쳐보고 그러면 접근하기는 아주 쉬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실력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 세 과목은 2차 과목이 사례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민법도 사례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고 40점짜리가. 그 다음에 절차법도 40점짜리, 실무법도 40점짜리가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만 원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사례 문제가 전혀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실제 사무관리를 거의 등기하시 하다 보니까 절차법이나 민법이나 실무 쪽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를 시작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좀 비대적으로 양적으로는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답안지를 꼭 사셔가지고 요걸 들고 다니세요. 꼭 좀 한 권씩에 문구에서 나오거든요. 쿠팡에서 사면. 이거 사면 그래서 꼭 거기다 연습장을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게 뭐냐면 요거 익힘장이라고 하는 걸 꼭 드려요. 요 익힘장이. 근데 요게 익힘장은 매주마다 나와요. 이거 매주마다 나오거든요. 요걸 제가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건 접어가지고 이걸 별도로 보관하지 말고 프린트가 약간 넉넉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세비해요. 알겠죠? 챙겨가지고 하나는 파일에 넣고 하나는 들으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하나씩 외우시라고. 이게 하나씩만 외우시면 10월 달까지 가시더라도 충분히 머릿속에 한 70개 정도의 키워드는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무관리는 시간 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외울 수가 없어요.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내가 마지막에 일단 정리할 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원래 이 사무관리라는 게 다른 건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행정사에 사무관리란 단어가 나오고 민법에도 사무관리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셔도 사무관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행정 업무잖아요. 행정 업무에 관련된 사무관리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사무관리를 강의하긴 하지만 다 똑같아요. 가르치는 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무관리는 시험 범위는 두 개입니다. 원래는 정확히는 정부조직법이 원래 모태법이거든요. 정부조직법 안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령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험 범위는 두 개인데 요걸 좀 뒤로 바꿔 놨습니다. 요걸 두 개 바꿔가지고 이게 색깔이 안 나오니? 자, 요게 여기 민원처리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민원처리. 나 빨간색 싫어하는데 안 나오네. 색깔이 잠깐만요. 색깔이 안 나와. 밑에가 요거요? 새카만가? 누, 펜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에 아, 자, 저보다 잘하네요. 자, 자, 여기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게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가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나오잖아요. 요게 하고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문제수로 계산해 보면 잠깐만 들어보면 돼요. 문제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5문제가 나오긴 한데 문제 1번,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4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문제 1번에가 물음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례 문제가 없어요. 이 사무관리는. 그래서 좀 약간 접근하기가 편한데 그만큼 외우기가 많아요. 사무관리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죠. 문제 1번이 보통 40점짜리거든요. 이게 40점이라고 하지만 요게 20점짜리, 요게 20점짜리 해가지고 총 40점을 주긴 해요. 근데 요게 전부 다 민원 처리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죠. 여기서만 나와요. 내 기억 속에 1회 때하고 8회 때만 행정 업무 요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큰 단위로 2번 나왔어요. 1회 때하고 8회 때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항상 민원 처리 법령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민원 처리 법령에서 요걸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요걸 잡아놓고 나머지 세 문제가 단문이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시켜줘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익힘장은 전부 다 요 민원 처리 쪽으로 나갑니다. 요것 쪽으로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런 말을 하셔요. 가끔 가다 보면 사무관리는 실질적인 영역이 없어요.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갖다가 약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은 2개로 갖다 놨어요. 민원 처리하고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정해져 있지만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약간 벗어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약간 민원 쪽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불이타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를 쓰면 되거든. 근데 2개를 못 쓴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2개를 못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과락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아예 못 쓴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문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꼭 쓰셔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민원 처리가 보통 요게 큰 문제 40점짜리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단문으로 해가지고 3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약술형 문제거든요.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술형이고 사례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한 문제당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줄이에요. 30줄 정도, 30줄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30줄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먼저 머릿속에 구도를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정사만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관리가. 그래서 다른 기출문제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없고 여기만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GS 같은 거 그룹과외 할 때에 이번 기출문제까지 나온 것들 13회까지 모두 풀어낼 거긴 해요. 그 전체로 풀어서 답안지를 작성하긴 한데 보통 기출문제가 4년에서 5년 단위로 반복이 돼요. 작년에도 우리 나왔던 문제가 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관인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관인 같은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한 7년 만에 나온 건가요? 그 정도 시간을 두고 나와요.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답안지를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그건 연습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긴 한데 조심해야 돼요. 법조문을 공부하긴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거의 모든 선생들이 법조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져야 설명이 되는데? 참. 좀 못하는데? 직원을 불려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바꿔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나? 왼쪽에, 여기요? X? 이렇게 되는군요. 미안해요. 저도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 써보는 거니까. 자, 요게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1조가 있고 지금 여기 행정 운영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여기 제 1조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요 1조를 반드시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거 1조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 문제가 민원에 대해서 이것도 안 보이죠? 보여요? 만약에 민원의 종류에 관해서 쓰세요, 서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민원의 종류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통 일반 민원, 고충 민원이 있어요. 이게 일고라고 그래. 일고 이렇게 외우는데 그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의 종류를 쓰기 전에 먼저 목적을 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답안지에다가 쓸 게 없으면 목적이라도 써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조문이란 말이야.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중요한데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조문 중에서도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어디냐면 민원 처리에 관해서 첫 번째가 여기가 요거예요. 요 공정 보인가요? 요 공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 적법이라는 거 보이죠?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 민원 행정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민원 행정이라고 하는 업무를 기억하셔야 돼요. 민원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일반인이 행정청에 행정기관에다가 무엇을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민원이에요. 그럼 그 민원인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해서 어떤 행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갖다가 민원행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제시하면 민원행을 받은 행정기관이 일처를 해준다고. 그 일처를 해주는 것을 민원행정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민원행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행정기관이 하는 거거든.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항상 머릿속에서는 여기 민원 처리에서는 공정, 적법, 그 다음에 합리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외워야 되지. 이 조문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쓸 수가 없다고. 점장에 가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공정, 적법, 합리,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요 키워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밑에 보면 이제 행정 업무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 업무 운영이잖아요.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업무 운행은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여기 간소화 보인가요? 그 다음에 표준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정보화가 돼 있어. 정보화가 돼 있어요. 이걸 간표 과정 이렇게 외우거든요. 간표 과정 그래요. 여기다가 간표 과정 이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행정 업무 혁신에 관한 법령은 목적이 뭐냐? 일단 간소화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간소화돼야 되고 표준화돼야 돼요. 표준화. 예를 들면 이런 행정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행정 업무는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간소화 처리되고 표준화돼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과학화시키고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간표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이걸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항상 머릿속에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해서 행정 업무를 혁신시키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거든요.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외울 때 그냥 밋밋하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민원 처리는 공정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합법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간표 과정 이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핵심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왜 외우라냐면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생판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때 뭔가 한 줄이라도 끄식끄식 해놔야 되죠. 빈손을 내면 빈 답안지를 내면 점수를 안 줘요. 근데 얘라도 써놓으면 얘라도 써가지고 소설을 쓰면 플러스 2점을 주든 플러스 3점을 준다고. 반드시 주거든요 점수를. 근데 맹탕이야. 문제가 없어 답안지.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요거 갖고. 그렇죠. 이렇게 소설을. 그래서 반드시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목적은 무조건 외우라 그래요. 근데 목적을 외울 때 이 법은 여기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 법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여기 민원 처리는 뭐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적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해야 돼. 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목적인 거지. 그다음에 행정 업무는 여기 똑같이 간소화, 표준화, 가학화, 정보화 이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전부 다 여기서 기능이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혁신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뭘로 가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이게 효율성의 목적이에요. 여기 가자. 그러니까 조문을 읽을 때 제가 아까 여기다 썼지만 여기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문을 무조건 애호라는 게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애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그럼 나중에 이제 GS 들어가면 매년 개정이 되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공부할 때 이해하고 암기라고 하는 걸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이해와 암기를 나누는데 암기가 되어 있다는 건 이해가 된 거고요. 이해가 돼 있는 건 암기가 된 거예요. 나는 이걸 왜 구별하는지 잘 몰라요. 전 이해가 된 건 암기가 된 거고 암기가 된 건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린 분명히 써야 돼요. 써야 되거든. 암기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 방법은 나중에 목차를 좀 정리할 건데 요가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제가 처음이니까 해보면 요거예요. 지금 이게 민원이거든요. 이따 설명할 건데 민원에 봐요. 여기 프린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목차가 있죠. 목차를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1번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의 민원 돼가지고 이게 정확히는 민원의 종류를 쓰세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종류를 나열하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첫 번째 민원이 뭔지가 들어가잖아요. 민원이 뭔지. 그럼 두 번째가 민원의 정의가 들어오고 두 번째 민원의 종류가 들어와요. 민원의 종류가. 민원의 종류는 1고라고 그래요.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두 개가 있습니다. 1고. 밑에 요거 일반 민원 여기 보이죠? 보이면 좀 올려볼게요. 제가 불안해서 올리는 게. 자, 올리면 쭉 올라가면 여기 밑에가 2번. 고충 민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충 민원 이렇게 크게 나는 두 개예요. 1고 앞대가리 따가지고. 근데 이 일반 민원 안에 다시 네 개로 나눠져요. 네 개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가 요 법정 민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민원 보이시죠? 법정 민원. 두 번째가 지름 민원 보이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법정 민원, 지름 민원, 그 다음에 건의가 나올 거예요. 건의, 기타가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걸 봐요. 요걸 어떻게 외우냐, 목차를 읽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민원에 다시 가닥을 쳐서 4개가 들어오죠. 하나가 법질, 건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렇게. 이 목차를 외우는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건, 그럼 이제 여기 법정 민원 안에 2개가 나와요. 예전에는 이게 문제를 낼 때, 예전 과건 답안지는 처리 기간을 안 써요. 이것만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답안지 점수가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법정 민원이 뭔지, 법정 민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처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그럼 행정기관이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항상 답안지가 1번, 2번. 그럼 지름민원도 2개가 나오겠죠? 지름민원이 뭐니? 그럼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니? 건의도 1번, 2번. 기타도 1번, 2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답안지가 약간 풍성해지면서 서론 줄이 딱 채워지는 거야. 이게. 딱 채워지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자 봐요. 법정이잖아요. 그럼 법령이 키워드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법령이잖아요. 법령에 관해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이게 1번. 그럼 두 번째는 요게예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죠. 키워드가 법령 등이에요. 요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 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령, 법정 여기 단어에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 오래가 기억 속에가. 근데 얘 따로 하고 요 따로 외워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자 봐. 이제 이건 알 거야. 두 번째 보면 지르민원 나오잖아요. 요 지르. 요건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제도라고. 지르하니까. 그러면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하는 거다 나와 있죠. 키워드가 동그라미를 2개만 치고 싶다고요. 어딜 칠래요? 2개를.
질이니까 질이요. 물어보는 거지. 설명해요. 여기 설명하고 해석이 키워드예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마이너스예요. 점수가. 이게 그래서 반드시 질의는 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행정기관에다가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요건 질의라고 해요. 이렇게 이 키워드가. 그럼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 보통 처리 기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처리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3시간 근무제도 있고 요거 8시간짜리도 있고 딱 있습니다. 근데 보통 14일, 7일, 10일 다 달라요. 이게 계산 방법이. 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이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에 여기 키워드는 어디예요? 건이라는 건 건이 하잖아요. 뭔가를 건의한다. 개선이에요. 이게 개선이 건이에요. 요게 키워드예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애완하야 오래 간다고.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면 나중에 못 써요. 그럼 여기 지문에다 건의했다. 건의했으니까 뭐야? 뭔가를 개선을 요구하는 거라고. 요구하는 거. 그럼 기타는 뭐겠어요? 이제 기타는 다 빼는 거야. 다 빼는 거라고. 법정, 질의, 건의, 고충까지 다 제외하고 나머지 있죠. 왜? 보이신가요? 왜? 그 외에 단순한 행정 절차의 상담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건 빼버린다고. 그럼 시험장에 가서 한 줄은 나오죠. 예를 들면 법정, 질의, 건의, 고충 외에 단순한 행정 절차를 뭡니까? 상담을 요구하는 거. 이런 형태. 근데 이게 달라. 여기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개 있잖아요. 쭉 3개. 여기 법정, 그 다음에 질의, 건의 여기까지는 다 문서로 들어가야 돼요. 문서로. 근데 이 기타 민원은 구두도 되고 전화도 돼요. 민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외우기가 편하다고. 자, 그러면 요런 답안지를 제가 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가닥이에요. 가닥. 아까처럼 민원이 있으면 민원 안에 들어가서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닥 치고 이렇게 가닥을 쳐서 외워야 돼요. 그래야 외우기가 편해요. 나중에 쓰기도 편하고.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요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예요. 법령은 2가지잖아요. 민원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40점짜리는 요게 40점짜리고요. 나머지 20점짜리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행정업무 운영, 뭐 행정이 뭔지, 업무가 뭔지, 운영이 뭔지, 공문서는 뭐가 있는지, 공문서의 종류 쭉 나올 거예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조금은.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온나라 지식인 같은 거 나올 때게. 서식은 어떻게 하는지 관인 이번에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관인은 좀 빠지겠죠. 요것들은요. 그 관인의 관리, 종류, 등록, 폐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쭉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요 정책 연구하고 요 영상 회의 요 부분이 좀 약간 낯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민원 처리는 요거 민원입니다. 민원이 뭔지, 민원인이 누군지, 행정기관이 누군지 그 절차를 보는 거죠.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나는데 자, 이제 요걸 한번 봐볼게요. 올해 이제 조문인고 이거 꼭 외워놔야 되는 거고요. 업무 종류는. 그다음 민원 신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서인데 이게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요게 아마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 요거 지금 요거 나눠준 거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쭉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원래 자 이게 시간을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민원 처리를 봐볼게요. 민원님. 민원 처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이게 민원이 있어요. 첫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원이 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누구예요? 민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민원을 제기할 때 누가 상대방이 나와야 되겠죠.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 기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민원인이 누굽니까? 요거하고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민원에 아까 의의가 나오고 그다음 민원의 두 번째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리 기간 같은 게 나온다고. 이게 원스톱으로 전체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인 행정기관이 아닌 거라고. 그럼 이 행정기관이 이걸 접수를 받거든요.
근데 우린 민원을 신청하니까 접수를 받겠지. 접수를 보면 당연히 이건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중에 처리를 해요. 처리하고 만약 여기다가 뭘 해요? 이제 결과를 통보해 줘요. 예, 통보까지.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전체 민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가기 전에 자, 민원이 뭐냐 요걸 먼저 배우고 그다음 민원인이 누군지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요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다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지금까지 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 내용이에요. 봐볼게요. 요 접수를 민원 신청은 이렇게 들어가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여기가 민원인 보이죠? 민원이 들어올 때 이 민원인이 여기 민원 상담 안내를 해줘요. 여기가 민원실이에요. 원래 민원실이 있는 데가 있고 민원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조그만 데는 민원실이 없어요. 또 민원실에 숫자도 달라요. 그래서 행정기관장은 민원실의 크기, 규모, 그 다음에 인원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 많겠죠. 그럼 민원실이 엄청 크겠죠.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강원도 어디 무슨 동네 민원실 그러면 작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행정기관장, 군수, 뭐 시장,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시골 내려가 보면 더 큰 것 같아. 민원실이. 썰렁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민원실도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민원인이 누구를 해요? 민원을 한다고. 그럼 민원의 종류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 두 개로 나누쳐요. 일고 이렇게 외우시고 법질 건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법질 건기, 법정 민원, 지름 민원, 건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건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만 얘들은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보통 건의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다만 기타 민원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화상 있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것들은요. 기타 민원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이 민원을 제출하면 어디다 제출해요? 행정기관이 되는데 행정기관은 민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그렇죠?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민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민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단문으로 한번 내요. 민원인이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번 낼 거고 그 다음에 처리 담당자가 나올 거예요. 접수를 받을 때 처리 담당자가 나오는데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처리 담당자의 의무만 존재했다가 지금은 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안 나왔어요. 참 희한하게. 이게 나올 건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요건 나중에 답안지 작성을 꼭 해놔야 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의무하고 권리가 있거든요. 제가 답안지를 준 게 있을 거예요. 4번인가 3번에 단답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꼭 체크해서 기재를 해 놓으셔야 돼. 외워야 됩니다. 그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자, 이제 구비 서류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원실에다 민원 신청을 해요. 이따 이제 전체 봐보게요. 민원인이 된 사람, 민원, 행정기관, 담당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민원실에다가 민원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럼 민원 신청을 할 때에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출생신고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그럼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서가 있지 않아요?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요 구비 서류가 들어가요. 별도로. 요 구비 서류가 예를 들면 얘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 그 도장 같은 거 있나요? 그걸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혼인신고할 때도 뭐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증인 같은 거 그런 게 구비 서류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구비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문서로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자 문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자화 문서로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화 문서 같은 경우는 한글을 스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보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청에서는 다른 행정청에다가 그 서류가 진본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요것들이 구비 서류예요. 이렇게.
그럼 처리 기간이 나올 거거든요. 이 처리 기간은 3일짜리도 우리가 3근무 시간, 3근무 이제 3시간이에요. 그게 3시간, 8시간 그걸 근무제라고 해요. 그냥. 그 다음에 7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14일짜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일 정도의 사무 처리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30일마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민원인한테. 이게 좀 늦어지니까 30일 이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처리 기간이 나올 겁니다. 요건요. 절차가 끝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접수를 검토하고 요 처리 부서로 이송을 해요. 이제 이송이 됩니다. 이것도. 이송이 돼가지고 관계부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원 처리를 접수했는데 양가 뭔가 흠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완해라고 합니다. 보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빠진 분들 서류를 집어넣게 되어 있죠. 이걸 그래서 승인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통보를 해줘요.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통보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 절차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요 순서로 가서 요렇게 접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요걸 보면 신청을 먼저 하잖아요. 민원인이. 그럼 뭘 해요?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준다고. 요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세요.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를 통보해 준다.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항상 이 순서로 가면서 계속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항상. 그럼 책도 나중에 가면 신청을 할 때에 누가 신청합니까? 그럼 첫 번째는 민원인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할 건데 담당 부서가 아니야. 담당 부서가 아니면 어떻게 해줘요? 이송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송한 다음에 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과정까지 정리가 쭉 돼요.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이 순서로 엮여져 있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가 않다고. 근데 여기 항상 40점짜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 민원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따 교과서 볼 건데 요 민원 행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이 누구한테예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다가 뭔가 처리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민원 그러고요. 그럼 행정기관이 받은 민원을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 처리 과정. 요 처리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민원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원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민원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민원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 지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잡해요. 여러 개가 섞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술성이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건 우리가 아니고 행정 처리를 하는 행정기관의 민원 행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특질이거든요. 특질인데 이걸 외워야 되나요? 이게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따 책에 보면 유동성, 다양성, 비용 지출, 복잡성, 기술성, 전문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요것만 유답이 복귀 전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요.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요거 말고 이렇게요. 여기 책을 한번 와볼래요? 책 프린트 되어 있는 책 한번 보시면 여기 오시면 민원 행정의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오시면 앞에 부분은 실제 시험이 없어요. 시험에 기출된 적도 없고요. 시험은 요 뒤에 넘어가면 쭉 넘겨가지고 잠깐만 넘겨볼게요. 연역도 안 나오고요. 자, 이건 거의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여기 밑에 요게 이제 원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나오죠. 여기가 페이지 수가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기출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5에 보이신가요? 5에 8에 9에 12에 이게 전부 다 40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요게. 그럼 여기 보면 요 일반 민원의 종류 보이죠? 요 일반 민원. 우리 아까 일반 민원이 있었고 고충 민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일반 민원 안에 아까 법정 민원, 그 다음에 질의, 건의, 기타가 있다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법질, 건, 기 요렇게 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밑에 한번 봐볼게요. 변형에 법정 민원하고 고충 민원의 개념, 그 다음에 요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청에서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요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민원의 종류를 서술하세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요. 문제가 없어요. 좀 약간 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법정 민원, 고충 민원 개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방법,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다면 13회 때는 지금 자 끝났고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민원에 예를 들면 종류를 기재하는데 요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처리 기간. 요 처리 기간을 따로 문제를 냈어요. 따로 냈지 플러스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범 답안에다가 처리 기간을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걸. 자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험이거든요. 여기가 시험인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넘어오시면 이게 가닥을 저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제 목소리 톤이 다 맞아야 돼요. 이게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볼게요. 자 행정민원, 민원행정.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잖아요. 그 뜻을 먼저 세워보세요. 먼저 민원이란 말이야. 그럼 민원인은 불만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걸 행정기관에다가 뭘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민원을. 그럼 민원을 얘들이 접수를 받아. 그죠? 지금 요건 신청을 하는 거고 민원인이. 접수를 받아서 신청한 다음에 요걸 처리할 거고 결과를 통보를 해줄 거라고. 그죠? 그럼 요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가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게. 그럼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기관은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걸 민원행정이라 그래요. 요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요 과정을 민원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 그러면 자 민원행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지 민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정기관 입장에서 봐보세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국민이 행정기관에 각종 신청이나 질의나 고충 등을 제출하고 그러면 결국은 민원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출하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이 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해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요게 네 가지가 민원 처리의 그 행정기관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공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적법하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행정기관의 주요 의의가 나오는데 주요 의의는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이걸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쓸 말이 없으면 베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국민의 모든 권익을 보호해요. 어디든 간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쓸 게 없으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운행해 나가겠다 해도 국민이 보이니까 플러스 0.2라도 줘요. 0.2라도. 이게. 그 다음에 행정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투명성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인데 이 고객이 말 그대로 국민입니다. 요 국민, 일반인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볼 거 있을까요? 처음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 민원행정의 특질하고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원행정은 유동적이에요. 움직입니다.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항상 새로운 조건 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움직여요.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고, 처리 기관의 성격, 기능, 또 국민의 어떤 지역성, 구성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입장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유동적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비용 지출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행정은 당연히 그 처리를 하려면, 해결을 하거나 처리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이죠, 이건요. 자, 다양성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건의하는 게 다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없거든. 종이값이라도 들어가거든요. 비용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민원행정의 복잡성이에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도로가 불편해요. 그럼 물이 안 빠져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워낙 일반인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팽창되는 형태를 가져요.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요 질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다양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새로운 민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다양성,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기술성이나 전문성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에서 감당을 못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첫 번째는 다양성이나 유동성이 있고요. 두 번째 비용 지출, 그다음에 복잡성, 기술, 전문성이 있는데 기억 안 해도 상관없고 줄 안 쳐도 상관없어요. 이건요. 처음 아니에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민원밖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앞에 보는 거야. 그럼 민원 행정을 하는 기능이 뭐냐? 그럼 첫 번째 요 통제만 하나 동그라미 쳐줄래요? 요 통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구제 동그라미 쳐주세요. 구제.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참여적 기능, 참여 동그라미.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넘어오면 신뢰성 동그라미. 신뢰성 동그라미. 그 정도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민원 처리 방법, 처리 절차 등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변천해 가는 과정들을 그린 건데 다른 건 다 떼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나열을 시킨 거예요. 집에 가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읽으면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자,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오시냐면 여기 이제 민원 처리 여기 와 보자고요. 영역 나와 있죠. 현재 시행되는 거 나와 있는데 요것도 거의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쭉 아까 거기 일반 민원 넘어와 보세요. 여기 일반 민원 쭉 넘어오는데 요게 혹시 여기 오면 22년도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 22년도 거. 요 22년도에 개정된 게 뭐냐면 이 개정된 내용이 아까 그 민원 담당관 있잖아요. 그 민원 담당관은 의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고. 가장 괴롭힘이 뭐겠어요?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민원 담당관 보호 제도가 들어와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영역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22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 법이.
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담당관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중복 민원 같은 거라든지 복합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중복이라는 게 뭐냐면 중복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민원을 제기해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3번씩 들어오니까 같은 내용이 괴롭히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번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요. 그럼 3번째부터는 아예 안 해줘 버려요. 이걸 단절시켜 버리거든요. 중복 민원 같은 것들이 그런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22년도에 야, 왜 민원 담당관만 의무가 있고 권리는 없냐? 권리를 만들어내요. 요걸. 그래서 지금 요 주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요렇게 만들어냈어요. 요것들이. 근데 요걸 또 개정을 해요. 요걸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2개가 더 첨부가 됐어요. 요게 시험에 나올 뻔했어요. 올해. 근데 안 나왔다고요. 이걸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나머지는 놔두죠. 됩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이제, 내려와 볼게요. 여기가. 어디 갔니? 쭉 내려오시면 여기 안 봐도 돼요.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색이에요. 그 뭐야, 횟집 가면 데코레이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맨날 그 무채만 먹다 보면 진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여기 오시면 아까 요게 이제 아까 항상 들어오는 게 요 일반 민원, 아까 고충 민원, 법정 민원, 법정 민원, 고충 민원 보이시죠? 요게 나오고 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도가 요 제도예요.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출석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요 정도인데, 자, 그럼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문제가 요 민원이에요. 민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요게. 자, 여기 보면 잠깐 용어를 봐볼게요. 법 볼 수 있죠? 프린트 있는데? 책이 있죠? 저 뒤에 있어요. 제 뒤에 가보면. 요거 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민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요 민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민원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기관 동그라미예요. 그럼 민원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 때려치고 여기요. 특정한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그 특정한 행위가 법령을 해석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뭔가 요구하는 거. 기타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고충 민원 2개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옆에다 뭘 써놔야 돼요? 법,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건,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도 되거든. 나중에 바쁠 때는. 그러면 첫 번째는 법자 동그라미, 질의 동그라미, 건의 동그라미, 기타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키워드가 법정이니까 법령이겠죠. 그죠? 법령, 훈령, 애위, 고시, 자치복귀. 나중에 훈령, 애위, 고시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근데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법령을 먼저 기억하세요. 법령입니다. 법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정한 일정한 행위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쓸 때에 다 못 외워요. 제가. 이걸 못 외워. 그래서 이건 알더라고. 허가 신청은 알죠. 요 승인, 인가, 허가 정도는 인허가 그러잖아요. 그럼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이거 쓰지 마.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그래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쓰면 머리 복잡해져. 답안지가 요거 내가 이건 정확히 이걸 써야 되는데 모를 것 같아. 이게 14일인가? 15일인가? 강간무소식이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 끝털에다가 법 2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2조가 틀려 붙어. 그죠?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점 가버려요. 아예 조문을 모르면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점장에서는. 그 실수하면 큰일 나요. 점수 감점이 되기 때문에. 되려. 자, 다시. 법정 민원은 인허가자. 인허가. 그죠?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요게 1번이에요. 여기다 번호 붙여볼래? 1번. 요거 1번. 그럼 2번 가볼게요. 장부 있죠. 대장. 대장이 뭐냐면 주민센터에 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그 토지대장 임야도. 대장 등에 뭐예요? 등록하거나 등재를 신청한다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대장만 기억해봐. 대장 등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보이죠? 요게 2번. 요게 2번. 그럼 세 번째가요. 특정한 사실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등 증명을 신청한다라고 돼 있죠. 그냥 여기다가 특정한 사실을 뭐 해달라고 하나, 색깔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특정한 사실을 뭐예요? 요거 확인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신청하는 거 보이신가요? 동그라미 치면 요게 옆 앞에다가 번호를 3번을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한 줄로 외우려고 하잖아요.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럼 첫 번째 봐요. 법정 민원은 법령 등, 그럼 되죠. 법령 등. 그다음에 뭐 해요?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두 번째는요, 대장 등에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 이걸 보면 증명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법정 민원 이게. 그럼 법령을 먼저 기억했어요. 두 번째 봐. 질의죠. 질의 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등. 요거 중간에 있죠. 요거 등 돼 있잖아요. 안 써도 돼요. 핵심은 질의잖아요. 핵심은 질의.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설명하거나 행정기관에 해석을 요구하는 거.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예전에 난 정말 몰랐던 게 금융실명제 있었잖아요. 그럼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으로 공고를 해요. 그럼 대통령 공고가 됐을 때 금융실명제가 뭐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행정기관에다가 이 제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법원도 되고 국회도 되고 헌법재판소 등이에요. 행정기관이. 근데 주민센터도 행정기관이 아니요? 그죠? 다 똑같은 거야. 주민센터, 동사무소, 군청, 구청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요 질이잖아요. 질이니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뭘요? 제도를, 절차를. 보시면 되죠? 거꾸로 보면. 이게 질이에요. 질의에서는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그 다음 세 번째, 건의잖아요. 건의는 뭐예요?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선 요구하는 거. 개선이 키워드예요. 개선을 요구하는 게 건의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요걸 들어가야 돼요. 요거 꼭 써야 됩니다.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교축 민원 외에 요 외자. 요걸 제외한 뭐라고요? 단순한 행정 절차. 요게 꼭 써놓으세요.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 상담이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 보여요? 그럼 단순한 행정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거. 버스 정류장이 너무 먼 것 같아. 그럼 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버스 정류장 하나 세워줘. 가로등이 불나간 거예요. 가로등이. 그럼 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가로등 불나갔다. 전등 좀 바꿔줘 할 수 있죠. 그게 불만이거든. 그게 기타 민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 기타 민원은 아까도 이야기 뒤에 나올 겁니다만 구두로 해도 되겠지. 민원실에 전화해도 되겠죠. 구두 전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나머지 법정, 질의, 건의는 뭘로 해야 돼요? 문서, 서면, 문서로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문서는 전자문서, 전자화 문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건 뒤에 나오는데 써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줄을 써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충민원 가볼게요. 고충민원은 이렇게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인데, 자, 고충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다시 정리가 돼 있는 거. 자, 민원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민원이 뭐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제 외워야 돼.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민원인이 행정기관. 근데 우리 민원인이 아직 안 배웠거든. 행정기관이 뭔지도 아직 안 배웠다고. 뒤에 나올 거라고. 용어니까. 그럼 나중에 아구가 딱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민원을 신청해. 그럼 행정기관이 접수받아. 그리고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 그 과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라고. 이게. 그 전체 과정이. 요게. 자, 여기 일고 보이죠? 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볼까요? 군대 있잖아요. 군대 선임이 때려, 폭행해.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고층 민원이겠지. 그죠? 여기다가. 요런 민원들이에요. 나중에 가면. 요것들이. 자, 그럼 1번 민원 여기 법정, 지르, 건의, 기타. 나왔죠? 예, 법정은 어디 중요해? 어디? 1번은 어디? 일정, 인허가. 인허가 이거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 대장 등 등록.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세 번째. 그럼 번호를 써놓고 보면 보인다고. 한 줄로 보이면 안 보이거든, 이게. 이걸. 자, 질의. 어디에요? 설명해 주세요. 해석을 해 주세요. 이게 키워드. 그 다음 여긴 개선을 요구해 주세요. 보이시죠? 개선 요구. 자, 기타. 뭐뭐뭐뭐 제한다. 법정, 질의, 건의, 고충을 제외하고. 그죠? 어디? 단순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거. 상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그럼 나머지는 써도 되는데 쓸 시간이 없어. 그럼 그 시험 출제가 뭘 보겠어? 키워드를 보겠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우린 유효타를 맞춰야 된다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감점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또 자료가 풍성해지니까 이게 답안이. 자, 이제 민원인이 들어온다고.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민원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원인이란 보이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만 될까요? 동그라미 쳐요. 개인인 동그라미. 그럼 두 번째 누구? 법인 동그라미. 세 번째 단체. 요 세 사람 다 써줘야 돼요. 민원인이라는 건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법인, 단체가 있어요. 단체 민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5세대 이상. 이게 그래서 요 개인이 있고 법인 들어가야 되고 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돼 있죠. 이제 요건 나중에 나열된 거 볼게요. 행정기관 있죠. 1번.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민원을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긴 처리기관이라고. 요건 처리 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가로 해놓고 사경제 주체로서는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냥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공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럼 공무 업무죠. 근데 공무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펜이 필요해서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사요. 이건 사경제죠. 공무 업무가 공적인 업무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민원인이 될 수가 없다. 다만 공무원이더라도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경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업무일 때는 뭘로 볼 수 있다? 민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공적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공무원이 아니지. 민간인이지.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해하지 마. 그냥 행정기관은 민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갈게요. 행정기관하고 요 사법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납품업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뭔가를 계약서에 의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것들은. 세 번째가 요거예요. 세 번째 3번.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사람. 요 불명확한 사람은 행정기관, 여기 민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행정기관은 안 돼요. 행정기관 안 됩니다. 행정기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관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불명확한 사람 안 돼요. 불명확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은 민원인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행정기관, 계약관계,
불명확한 사람, 이 세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행정기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자, 잠깐만 내가 봐볼게요. 요게 쭉 넘어가면서 요렇게 쭉 용어가 정리되고 밑에 가서 다시 정리가 돼. 여기 지금 용어거든요. 적용 범위 해가지고 잠깐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민원체 담당자 나오잖아요. 예,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은 빨리 하네요. 이게. 아니, 지금은, 오늘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투하고, 행동하고, 이게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저하고는. 이게. 동영상 같은 거 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 눈빛을 보면서 하다 보면 좀 약간 그래. 자,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